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자. 우리 천천히. 상식적으로. 지금 너는 수학 공부라는 걸 하고 있어. 그럼 수학이라는 과목이 중요하니까 미리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걸 거 아니야. 그럼 수학이 도대체 왜 중요하냐라는 건데, 현실적인 어떤 그러니까 수학 교육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문제 이해력과 그 상황 판단력을 키우기 위함이 있고,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그 이과 수학에서 수학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욕망, 욕구, 이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먹고 잘 사는? 그치, 돈이 많아야 돼. 돈만 많아서는 안 돼. 시간도 많아야 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단위 시간당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냥 일은 조금 하고 돈은 많이 벌고, 쉬는 시간에 재밌는 거 하고 놀고 뭐 이럴 거란 말이지. 인간의 욕망이 기본적으로 그거란 말이야.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발전해야 되면 기술이 발전해야 돼. 왜냐면 내가 인간의 어떤 인력만으로 뭔가 일을 해가지고는 하루 종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이 아닌 뭔가 다른 자연의 힘을 빌어서 일을 시켜야 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그러면 결국은 그것들이 기술이거든. 근데 기술이 발전하려면 당연히 이 기본에 뭐가 돼야 되냐면 과학 발전이 기반을 이루어야 돼. 근데 봐봐. 과학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자연과학이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라는 거 있잖아. 에너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야? 자연에서 오는 거야. 어떤 에너지도 자연이 아닌 것에서 오는 건 없어. 심지어 너가 혼자서 걸어다니고 혼자서 뭘 일을 하는 것도 다 뭐 먹고 하는 거야? 밥 먹고 하는 거라고. 밥 먹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자연에서 오는 거야. 이건 뭐 사회과학적인 인문학적인 얘기가 전혀 없어. 모든 에너지는 자연으로부터 온다고. 물론 지구상에 있는 거의 90%의 에너지는 싹 다 누구로부터 오게? 태양으로부터 와. 물론 이제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어. 쌤, 석유 있잖아요. 석유 태양 아닌데? 석유는 옛날 태양이지. 옛날 태양이 뭘 키운 거야? 공룡을 키운 거야. 그럼 그 공룡이 죽어갖고 에너지로 묻혀있는 상태가 석유인 거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이고, 태양이 아닌 거 딱 하나 있어. 그 뭐게? 인간이 쓰는 에너지 중에 태양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딱 단 한 개 있어. 그것도 태양이잖아. 물이 공중에 있어야지만 에너지가 되잖아. 그거 태양이 증발시켜서 올리는 거잖아. 물도 다 비 오는 거니까 그건 태양이 관련돼서 그런 거고, 딱 한 개 있어. 원자력. 원자력만이 태양이 아니야. 그래서 원자력이 약간 신의 에너지 같은 거지. 그래서 그 토니 스타크가 대단한 거야. 토니 스타크는 핵 분열이 아닌 핵 융합 에너지를 이용하는 아크 원자로를 가슴팍에다 달고 다니거든. 아이언맨이. 농담이 아니고 그거는 인류의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야. 그것만 있으면 모든 에너지 문제, 모든 자원 문제는 다 해결되거든. 자,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럼 결국은 자연에서 뭔가가 다 오잖아. 그럼 우리는 자연을 이용해야 되지. 자연을 이용하려면, 뭐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연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연을 이해를 해야 돼. 자연한테 가갖고 모르는 상태로 그냥 원리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이거 이용한다고 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얘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얘랑 소통할 수 있어야 돼. 자연이랑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누구냐면 수학이야.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거야. 도대체 왜 수학이 어딜 봐서 자연이랑 소통하는 언어냐라는 거지. 간단해. 되게 간단해. 예를 들어서 인류 역사에서 뭐 위인을 뽑으라면 여러 명이 꼽히긴 하지만 약간 과학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유명한 사람 몇 명 뽑으라고 했을 때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내가 얘기하는 건 미술사가 아니야. 과학사에서 한 명을 뽑으라고 했을 때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는 너도 알다시피 되게 유명한 화가야. 그치? 근데 그 아저씨 인생을 뒤집어 보면은 되게 유명한 과학자야. 수학자죠. 그냥 과학자야, 과학자. 그 아저씨가 잠수함의 원리를 처음에 만들었으며, 뭐, 비행선부터 시작해갖고, 아무튼 그 아저씨가 만든 게 되게 많아. 아무튼, 근데 그 아저씨 원래 과학자야, 과학자. 그리고 그 아저씨 원래 꿈이 뭐였냐면 비행기 만드는 거야. 근데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봐봐. 이 아저씨 꿈이 비행기 만드는 거야. 근데 비행기 만들려면 어때?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어디서 돈을 끌어와야 되잖아. 그림 그려서 판 거야.
그 그림 잘 팔리니까. 근데 그럼 이거야. 그럼 그 아저씨 원래부터 그림 잘 그렸냐? 난 그림 잘 그렸냐라는 거지. 아니야. 그 아저씨는 비행기를 만들고 싶었어. 근데 지금처럼 기술이 발전한 시절이 아니잖아. 그럼 일단 비행기를 만들려면 비행기랑 비슷한 나는 뭔가를 관찰해야겠지. 새를 맨날 보는 거야. 그 새를 지금처럼 동영상으로 찍을 수 없다고. 그럼 새를 맨날 그리는 거야. 새가 나는 모습을 계속 디테일하게 관찰하면서 계속 그리는 거라고. 그 날갯짓 자체를. 그럼 계속 그림을 하루 종일 그리다 보니까 맨날 한 20년 그림만 그려봐봐. 그림 기가 막히게 잘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초상화 좀 그려줘.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니까 그거 이제 그림 그려주고 뭐 이제 보통 피렌체 메디치 가문 뭐 이런 데 있단 말이야. 당시 이탈리아에 돈 좀 많은 귀족들한테 후원 받아갖고 그림도 그려주고 뭐도 만들어주면서 그 후원 받은 걸로 무기도 만들어주고 뭐 발명품을 만들려고 했다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야. 그림을 잘 그렸던 이 아저씨는 결국 비행기를 만들었어, 못 만들었어? 못 만들었어. 왜 그랬을까? 그림밖에 못 그리니까. 원리를 전혀 모르잖아.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이 비행기가 어떤 원리로 뜨는지를 전혀 모른다고. 중력이라는 거 개념 자체가 없을 때니까. 그냥 다만 새는 왜 나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새처럼 날갯짓을 하면 날 수 있겠지. 약간 이런 식인 거야. 원리가 전혀 없는 상태로 현상만 있는 거라고.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비행기를 만들어졌어.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내가 이걸 라이트 형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라이트 형제랑 다빈치랑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 어떤 뭐라 그러지? 수학의 수준? 아니면 기술의 수준만 놓고 봤을 때는 아마 라이트 형제보다는 다빈치가 좀 더 똑똑한 사람일 거야. 하지만 다빈치는 못 만들고 라이트 형제는 만들었다고. 왜 그랬을까? 라이트 형제 시절에는 이미 원리가 발명이 됐거든. 그 원리에 맞춰서 만들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로지 그림만 그린 거야.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건 잘 들어봐봐. 내가 지금부터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이게 너가 배우고 있는 고등 수학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는 내용이야. 물론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오고 그러진 않아. 근데 왜 너가 수학을 배우고 있고 수학에서 중요한 게 뭔지야. 수학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 하나가 대수학이라고 불리는 과목이야. 그리고 하나는 기하학이라고 불리는 과목이야. 이걸 내가 되게 있어 보이게 대수학, 기하학이라는 용어를 썼거든. 근데 딱 너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줄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이 있어. 그치? 지금 배웠을 거야. 1학기 때 뭐 배웠는지 기억나니? 대충. 1학기 때요? 응. 중3 1학기 때. 중3 1학기, 중2 1학기, 중1 1학기 봐봐. 그냥 식 배워 주로. 인수분해도 하고 곱셈 공식도 풀고 방정식도 풀고 유리식도 배웠다가 유리수, 무리수 이런 거 배운단 말이야. 계산하는 거 그냥 식 배워. 다항식의 연산 이런 거 주로 배운다. 그게 대수야. 식을 필두로 한 그냥 계산. 대표 주자는 방정식이지. 2학기 때 뭐 배워? 도형 배우잖아. 도형. 그림 그리는 거. 그림을 이해하는 거. 삼각형, 닮음, 수직선 뭐 이런 거 배운다고. 도형을 배워. 그게 기하야. 도형은 쉽게 생각하면 그림 그리는 거야, 이거. 2학기 때 배우는 건. 1학기 때는 계산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옛날만 하더라도 그림은 주로 누가 그랬을 거 아니? 그러니까 화가 내지는 약간 이게 수학의 역사인데 수학의 역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 대수가 있고 기하가 있으면 기하는 주로 서양에서 주로 발전을 해. 우리나라 옛날 그림 그리면 뭔가 아름답긴 하지만 뭔가 디테일하다는 느낌은 별로 없단 말이야. 응? 경복궁 그렇게 잘 지어놓고 경복궁 그림 그려놓은 게 한 장도 없어요. 산수를 주로 그리지. 난을 막 그리고. 응? 선비의 기계를 표현하지. 추상적인 거야 그거 전부 다. 선비의 기계를 난으로 어떻게 표현해. 난을 디테일하게 막 그리고 이런 건 없다고. 색깔을 알록달록. 색깔도 심지어 없어. 오로지 붓으로만 그려. 응? 미백의 막 여백의 이런 거 막 얘기하고 있다고. 정말 추상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림을 막 그 디테일하게 그릴 생각은 안 한다고. 근데 서양 애들은 어떻게든 디테일이 최고야. 어떻게든 잘 그려야 된다고. 기하가 중요해.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필두로 한 동양의 수학은 주로 뭐냐면 대수야. 마방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걸?
뭐 세종이 즐겨했다라는 마방진 뭐 이런 게 있어. 동양의 수학은 주로 대수라고.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19세기 기준으로 18세기 19세기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대수학을 가장 잘하던 나라가 어딘지 아냐? 전 세계에서. 여기서 대수학이란 건 방정식 같은 거야. 너가 아는 나라야. 무조건 아는 나라야. 조선이야, 조선. 수학이랑 되게 비슷한 과목 중에 하나가 성리학이야. 이기이원론, 기, 뭐 그런 거 있어.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왜 사대문은 그렇게 지어야 되는지, 왜 제사는 며칠 이렇게 지내야 되는지, 그게 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방정식을 계산했을 때 아름다운, 예를 들면 49차 방정식을 풀어냈을 때 나오는 값들이 있단 말이야. 이 아름다운 숫자거든. 여기에 맞춰서 당연히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지. 조상님을 모셔야 되는 거라고. 여기에 맞춰서 세상의 원리가 돌아가는 거라고. 성리학의 기본 원리가 현대과학에서 우주론이랑 맞닿아 있다고. 도가사상이라고 있어. 도가사상은 엔트로피 사상이, 그러니까 연력학이랑 되게 맞닿아 있다고. 뭔 소리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했던 수학이 지금 현대에 와서는 가장 어려운 수학인 거야. 근데 그럼 그 사람 망했잖아. 조선은 망했다고. 조선은 그거 하다 망한 거야, 사실은. 그건 사실 돈이 안 되잖아. 눈에 보이는 게 전혀 없다고. 근데 그것만, 추상적인 것만 하다 망한 거야. 쉽게 생각하면 대수라는 건 되게 추상적이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수학은 누구랑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철학이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 되게 어이없겠지만 지금의 철학은 수학이랑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철학은 완전 문과고 수학은 완전 이과라고. 근데 옛날에 수학이랑 철학은 친구였어. 단편적인 예로 피타고라스 있지. 피타고라스도 수학자 아니야. 철학자야. 너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애들이라고. 여기서 피타고라스만 수학자처럼 느껴지고 나머지는 다 철학자잖아. 원래 피타고라스도 철학자였던 거야. 철학을 하면서 수학을 한 거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수학을. 어쨌든 옛날에는 이 대수랑 철학이랑 엮여서 되게 추상적인 거였고, 그리고 그림을 암만 잘 그리면 뭐하니? 그림을 암만 잘 그리면 뭐해? 그림에 뭐가 없어? 그림에 영혼이 없잖아. 그림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빈치는 그림을 암만 잘 그리면 뭐해? 비행기가 어떤 원리로 나는지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행기를 못 만든 거라고. 얘는 그냥 현상만 있는 거야. 근데 이 완전 따로 놀던, 현상만 있던 기하, 이론만 있던 대수가 17세기에 둘이 합쳐지기 시작해. 얘네 둘이가. 그게 뭘 계기로 이게 합쳐지냐면 데카르트라는 아저씨가 있어. 혹시 들어본 적 있니? 네. 나는 존재한다고로 생각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아저씨인데, 실존론을 주장한 아저씨인데, 나도 철학은 잘 몰라서 자세한 건 모르는데, 데카르트 아저씨가 센 수학 표지 모델이야. 뭔 소리냐면 이 아저씨가 뭘 만드냐면, 너 아는 걸 만들어. 이걸 만들어. 좌표평면. 이 아저씨가 이걸 만든다고. 이게 뭔가 싶겠지만 이걸 만들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옛날에 있지, 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다라는 식이 있었어. 그냥 이 식인 거야. 하지만 얘는 그냥 식인 거야. 하지만 이걸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고. 지금이야 우린 당연히 그릴 수 있어. 근데 옛날 사람한테 얘는 식은 식대로고 그림은 그림대로였다고. 근데 이 식과 그림이 어떻게 되기 시작해?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고. 예를 들면 그림이 있어. 예를 들면 현상이 있단 말이야. 현상. 바람이 분다라는 현상이 있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식으로 바꿔. 바람이 부는 거를 그냥 바람이 분다 이게 아니라 식으로 바꾼다고. 식으로 바꾸면 뭐가 가능해져? 계산이 가능해져. 계산이 가능하면 이 바람이 어떻게 불어올 거고 앞으로 어떻게 불 거고, 그러면 내일 비가 올 건지 안 올 건지를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반대로 식만 있으면 추상적이거든. 그냥 뭐 말로 이렇게 막 얘기하면 뭐해? 봐라, 그림을 딱 그려놨어. 봐라, 이렇게 되더라.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렇게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식도 추상적인 거에서 뭘로 넘어가는 거야? 그림으로 넘어가는 거야. 식과 그림의 연동이 생긴다고, 17세기에. 그럼 너가 알고 있는 모든 과학사에서 유명한 일들은 다 이때 이후로 일어나.
급속도로 기술이 발전하는 거야. 그전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 수만 년 동안. 그러다가 갑자기 17세기 이후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문명의 발전 속도가. 이때 일어난 일이 좌표평면의 발명이야. 그리고 너가 배우고 있는 수학의 제일 기본이 가장 중요한 내용, 90% 정도를 차지하는 이 내용이 바로 식과 그림의 연동이고, 그 첫 번째 단계가 이 단원이야. 좌표평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심지어 너 지금 책 보고 있지? 책. 그 대단원 있지? 대단원. 180쪽의 그 대단원 이름이 뭐야? 180. 그러니까 페이지는 아니고 아무튼 180쪽 그 근방에 있는 대단원 이름.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방정식은 뭐야? 식이지. 도형은 그림이야. 그러니까 단원 이름 자체가 이미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그림을 뭘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야? 식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야. 반대로 식을 보고 뭐 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봐봐. 그 단원 다시 봐봐. 1단원이 평면 좌표야. 뭐 어떤 책에서는 점과 좌표라고 부르기도 해. 그래서 평면 좌표에 대해서 배워. 주로 점에 대해서 배워. 점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그 점들이 모이면 뭐가 돼? 그 선에 대해서 배워. 그리고 선을 이렇게 동그라미 만들어갖고 묶어서 만들면 원이 만들어지지. 원에 대해서도 배워. 당연히 원 말고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들도 다 배워. 근데 단원 이름이 따로 안 나올 뿐이야. 어차피 삼각형은 뭐 하면 삼각형 되게? 선 3개 합치면 삼각형 되는 거 아니야? 선 4개 하면 사각형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기본 도형인 직선과 원을 배우는 거야. 기본 도형인. 그리고 그 도형을 뭐 해? 이동을 해보는 거야. 마지막 단원이 도형의 이동 있잖아. 이렇게 이루어진 단원이라고, 여기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너네 형이 그 얘기 안 하든? 내가 너네 형한테 수업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데, 만약에 동생이 있으면 수학 상 공부할 때 제발 앞에 거는 설렁설렁 혹시 하더라도 만약에 공력을 쏟아 부어야 된다면 3단원에 쏟아 부어야 돼. 1, 2단원은 그냥 계산하는 거야. 3단원이 진짜 수학이야, 지금부터가. 식과 그림의 연동으로 알려져 있는 진짜 수학이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너한테 지금 막 옛날 얘기부터 해서 쭉 설명을 했잖아. 결국은 인류의 역사야, 이게. 인간에게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발명을 꼽으라면 바퀴도 아니고 연필도 아니고, 응? 좌표평면이야. 단 하나를 꼽으라면.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수학하는 사람에게 꼽으라고 하면 좌표평면을 꼽을 거야. 이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면 돼. 이걸로부터 모든 게 다 파생돼서 나온 거니까, 결국은.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너 여기는 한 적 없잖아, 아예 청. 여기는 아예 한 적 없잖아. 이 부분이요? 응. 아, 있어? 후 한까지는 한 번씩.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요 거리 어떻게 구해? 빼서 제곱하면 돼. 그래서 둘이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고요. 맞죠? 괜찮지? 자, 그러면 그걸 그대로 이용하면 1-2번 봐볼게. 183쪽에 AC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나요? AC의 길이 빼서 제곱하면 되지. 그럼 8제곱 이거지. BC의 길이는 2제곱 4제곱이지. 됐나요? 여기다 루트 씌운 게 이게 몇 배? 요건 2배래지. 양배를 루트 없애주려면 싹 다 뭐 해버려? 제곱하면 64, 36 빼기 12a 더하기 a제곱이, 제곱하면서 얘는 4대, 그리고 이게 4랑 16이니까 20이거든? 80. 그래서 열심히 계산하면 저거 100인데 20? 그럼 당연히 10이랑 2로 되지? 그러니까 a는 2 아니면 10이지. 간단하지? 그러니까 솔직히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만 알면 되잖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근데 여기서 또 잠깐
이 타임쯤에 우리도 수학을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내가 또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냐면, 너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동안 꼭 습득하고 가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어디 딴 데 가서 이거 안 가르쳐 주거든. 아마 이렇게 애들이 문제를 안 풀어서 그래. 수학 문제는 기본적으로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수학 문제는. 이건 수학 문제 아니더라도 마찬가지거든. 하나는 정보, 인포메이션. 뭐 A라는 점은 이렇고 B라는 점은 이렇고 C라는 점은 이래요. 누가 봐도 A is B에 해당하는 그냥 정보. 그리고 이게 중요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있어. 근데 조건이 종류가 2개가 있거든. 내재적 조건이 있고, 문제 이미 내포된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선언해주는 조건이 있어. 이 2가지 조건을 잘 찾아서 이 조건에 맞게끔 문제를 풀어야 돼. 내 맘대로 푸는 게 아니라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보고 그걸 가지고 풀어야 된다. 이 문제의 핵심 조건은 이거야. 선언한 조건은 AC는 BC의 2배다 라는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고, 간혹 가다가 단서라는 게 있거든. 단서는 뭐 추리소설의 뭐 단서 아니고, 단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는 게 단서야. 끝날 때쯤 되면 갈로해놓고 단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는 거 있단 말이야. 이게 단서인데, 그러면 수학 문제를 푼다라는 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학 문제를 푼다라는 건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조건에 맞게끔 질문에 대답하는 거야. 단서에 어긋나지 않게. 뭐냐, 이해했어? 자, 다시. 정보를 이용해서 조건에 부합하게 질문에 대답하는 거야. 단서에 어긋나지 않게. 오케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조건이고, 조건을 찾아야 돼.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향이 결정돼. 보통 애들이 그냥 보통은 조건 안 찾고 어떻게 푸냐? 그냥 기납법으로 풀어. 어렵게 표현해서 기납법인데, 쉽게 생각하면 경험으로 푸는 거지. 내가 옛날에 이 문제 어디서 배웠는데요, 센 수학에서 봤는데요, 이렇게 풀던데요, 이거랑 비슷한 거 풀어봤는데, 이걸로 풀면은 나중에 가면 큰일 난다고. 그게 아니라 조건을 찾아서 거기에 맞게끔 풀어야 돼.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해야 된다고. 다시 얘기하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 문제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파악을 해야지만 수학을 잘 풀 수가 있어. 이게 어떻게 보면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화야, 소통이라고. 그게 이해고. 맞지?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볼게. 184쪽 볼게요. 184쪽. 거기 너 1번 좀 풀어봐봐. 1번. 2-1번. 자, 그럼 어려운 걸로 3번 봐봐. 자, 중학교 때 공부 얼마나 제대로 했나 볼까? 자, 3번, 2-3번. 거기 외심 보이지? 문제의 조건이 외심인 거야. 자, 질문. 외심의 특징이 어떻게 되게? 그치. 왜냐면 이게 정의가 뭐니까. 외접원의 중심이잖아. 이렇게 해서 원이 하나 그려지는 거야, 중심이라고. 그럼 당연히 이게 원이니까 뭐가 일정해? 반지름이 일정하잖아. 그래서 여기 이 외심을 따로 P라고 부르면 PA와 PB와 PC의 길이가 다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고. 딱 이 조건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그럼 매우 귀찮지만 A, B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3의 제곱. 어차피 루트 씌울 건데 어차피 나중에 또 제곱할 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PA, PB, PC 같다라는 것도 어차피 다 뭐하면 제곱해도 같은 거니까 루트 없는 상태로 쓸게. 이거랑 바로 할게. A 빼기 1제곱 B제곱이랑 A 빼기 5제곱 B 빼기 4제곱이랑. 오케이? 그러면 열심히 이제 이거 뭐 하면 돼? 계산하면 돼. 요렇게 둘이 계산하고 요렇게 둘이 계산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뭐 나올 것 같아? 내가 후다닥 계산 좀 해볼게. 그럼 2A 플러스 6B는 10이 나오고, 요렇게는 뭐 아닐 수도 있어. 그냥 대충 계산해본 거야. 맞을걸? 12. 재료 요렇게 계산하면 8A 더하기 8B는 25, 16, 41, 40 이렇게 나옴. 약분하면 A 더하기 B는 5, 얘는 A 더하기 3B는 6. 그러면
2b가 1이니까 b는 2분의 1, a는 2분의 10, 2분의 9 이렇게 돼. 그럼 ab 빼라 그랬으니까 답 4 나오고. 중간에 내가 계산을 후다닥 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였던 거야? 외심의 정의를 너가 알고 있는지야. 항상 이런 게 중요해.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치? 그리고 너 3-2번 좀 해봐봐. 185쪽에 풀고 나면 내가 디테일한 얘기는 좀 더 해줄게. 잘 들어봐봐. 이건 내가 아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2차 함수 옛날에 너 할 때 이런 얘기를 아마 한 적 있을 거야. 수학 문제 풀다가 최대 최소라는 단어가 보이잖아? 네. 그러면 이건 무조건 그래프 그리는 문제야. 근데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내가 그냥 던졌지만은 자세한 얘기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식이 있어야 되고 식이 있으려면 변수가 있어야 돼. 일단은 이거 위의 점 P 있지? 네. 위의 점이니까 뭐라고 잡아 미지수를? a,a라고 잡아. 그리고 난 상태로 ap의 제곱이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a 빼기 1의 제곱, a 빼기 2의 제곱이야. bp의 제곱이면 a 빼기 3의 제곱. 이건 지금 보면 알겠지만 누구에 대한 함수야? a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고 엄밀히 따지면 a에 대한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잖아. 그럼 2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고. 열심히 계산을 다 하면 너 했으니까 물어보자. 4a 제곱 다음 그 다음 누구 나오냐? 플러스 얼마? 50?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차 함수인 거야? 2차 함수잖아. 그리고 2차 함수가 나왔으면 상식적으로 누굴 찾아야 돼? 꼭지점을 찾아야 된다고. 저게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보다시피 함수를 이렇게 그리면 a가 얼마일 때? 3일 때 최소가 되지. 오케이? 됐어? 3일 때 최소가 된다는 건 뭔 소리야? 우리가 찾는 좌표가 3,3이라는 거지. a가 3이니까. 그때 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최소 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면 2라고 얘기해야 되고, 언제 최소인지 물어보면 a가 3일 때라고 얘기해야지. 2 아니가? 2 아니다. 아닌데? 9, 4, 36, 2 아니다. 9, 4, 36이니까 14. 이렇게 해줘야 된다. 결론은 최대 최소 나오잖아?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하게도 어차피 할 거니까, 어차피 그냥 뒤에 나오나? 3-3번 한 번만 더 할게. 근데 3-3번 옆에다가는 무게중심이라고 적어놔. 이게 사실은 좀 유명한 문제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최소가 될 때, 그 마치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는 언제냐면 얘네들의 중간일 때가 균형을 보통 이루고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3번 같은 경우도 똑같아. 근데 아까랑 푸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게, 이번에는 a,a가 안 돼. a,b라고 잡아야 돼. 무게중심 거는 3분의 1을 더하거나, 응? 무게중심. 이거 무게중심이야, 이거 원래 답은.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거야. x값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값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거야. 이따가 해줄 거야. 원래 답은 무게중심이야. 보통 이거 유명한 거라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이 될 때는 무게중심일 때를 얘기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계산하면 a 빼기 3제곱, b 빼기 5제곱, a 빼기 2제곱, b 빼기 4제곱, a 빼기 1제곱, b 플러스 3제곱. 그러면 a 애들만 열심히 하면 3a 제곱, 6a, 4a, 2a 하면 마이너스 12a. 일단 b도 3b 제곱, 10b, 8b, 10b, 8b 하면 마이너스 18b에다가 플러스 6b 하면 마이너스 12b. 그리고 상수항들 열심히 다 더하면 9, 25, 4, 16, 1, 9, 10,
30, 55, 64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얘는 그래프는 못 그려. 하지만 확실한 건 A, B는 다 뭐야? 실수야. 실수는 제곱하면 어떻게 돼? 양수야. 항상 양수라고.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거야. 3으로 묶어서 이렇게, 얘도 3으로 묶어서 이렇게. 그럼 4, 32, 4, 32, 24 갖다 쓰면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건 어쨌든 항상 0보다 크고 이것도 항상 0보다 크지. 그럼 이게 제일 작으려면, 이 값 자체가 제일 작아지려면 얘네들 각각 다 얼마면 돼? 그치? A도 2, B도 2여서 이게 0이어야 된다. 0만 아니기만 하면 이것도 뭐가 생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찾는 값은 A, B가 2, 2일 때고, 그때 값은 40이야. 최소 값은. 근데 이 2, 2가 지금 보니까 어때? 3, 2, 1 다 더해서 얼마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이게 2고, 5, 4, 마이너스 3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인 2, 2가 나온다. 저게 무게중심일 때 최소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 이미. 유명하게도. 됐죠? 자, 그리고 187쪽 있지. 187쪽에 필수예제 5번을 내가 풀어줄 거거든? 근데 풀 때 풀더라도 이건 외워야 돼. 하는 김에 두 개 같이 얘기해 줄게. 파푸스의 정리, 혹은 중선 정리, 중점 연결 정리라고 불리는 건데, ABC고 여기가 M이야. 중점이란 얘기지. 여기서 공식 하나가 성립해. 중점을 딱 연결했을 때.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AM제곱 더하기 BM제곱의 2배야. 오케이? 괜찮아? 요거는 꼭 외워야 돼. 근데 이거 언제 쓰냐고? 언제 써? 중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쓰는 거야. 그리고 요거랑 뭐랑 관련이 있냐면, 비슷한 걸로는 요런 식도 하나 더 있어. 이번엔 변을 자른 게 아니라 반으로 각을 이렇게 2등분을 하잖아. 그럼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이게 뭐 하나 있거든, 공식이. 뭐 있게? 넌 오래 안 됐으니까 기억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그 A, B 대 AC는 BD 대 요거 각 2등분선 정리라 그래서, 요건 각을 2등분했을 때 나오고, AB 대 BC는 BD 대 CD. 오케이? 근데 이거에 대한 풀 스토리를 그냥 얘기해 줄게, 지금부터. 전체 얘기를 다 하려고 그래. 참고로 이 내용은 중2 때 다 배우는 내용이야. 중2면은 사실 그렇게 오래전 얘기도 아니거든. 그런데 어차피 필기해봐야 나중에 집에 가서 안 볼 거니까 지금 내가 쓰는 거 잘 보면서 머릿속에다 그냥 기억 좀 해놔. 삼각형의 오심이라는 애들이 있어. 삼각형의 오심. 5개의 중심이라는 거지. 근데 그 중에 2명은 멸종됐어. 하나는 방심이라는 애고, 하나는 수심이라는 애인데, 아마 어디에서도 보기 힘들 거야. 방심, 수심은. 그럼 남아있는 3개가 누구냐?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야. 이렇게 삼각형의 중심이 나와 있는데, 1번 무게중심부터 설명을 좀 해줄게. 무게중심은 기본적인 정의는 무게중심이야. 작도법이 어떻게 되게?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점을 그어. 이렇게. 그러다 보니 관련 공식, 무게중심이랑 관련 공식이 누가 있어? 좀 전에 얘기한 파푸스의 정리라는 이 관련 공식이 무게중심이랑 같이 출몰 한다고. 그리고 만약에 무게중심이 이렇게 해서 중점 딱 그었다고 치면, 여기가 무게중심 보통 G라고 쓰거든? G의 좌표 어떻게 구해? 다 더해서 3으로 나눈다고. 이게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방법이야. 이건 X는 X대로, Y는 Y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줄 거야.
그리고 중학교 때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몇 대 몇? 2대 1이라는 비율을 가진다라는 게 중학교 때 엄청 유명하게 나오죠. 2대 1 비율까지. 이게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였어. 자, 두 번째, 외심. 외심의 정의는 뭐지? 너 이미 알아. 외심의 정의는? 외접원의 중심. 그렇지, 외접원의 중심이야. 외접원의 중심이다 보니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외심으로부터 어디까지 거리가 다 같은 거야. 꼭지점까지 거리가 다 같아. 오케이? 그리고 외심의 작도법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무게중심은 꼭지점에서 마주고 있는 변의 중점을 그은 거거든. 그 외심의 작도법은 변의 수직이등분선을 그어. 각 변의 수직이등분선을 이렇게 다 긋는다고. 오케이? 그래서 그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누군 거야? 외심인 거야. 오케이? 자, 특징은 아까 저 얘기했듯이 PA, PB, PC가 다 같아. 오케이? 자, 세 번째로 내심. 내심도 좀 전에 했는데 내심은 누구의 정의, 누구의 작도법이 어떻게 되게? 작도법 말고 정의. 내심의 정의는 얘가 아까 뭐였어? 그치, 얘는 내접원의 중심이지. 그러면 특징이 뭐가 있을까? 이건 사실 지금 말고 직선의 방정식 배워야 나오는 내용인데 얘는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다 같았지. 그치, 얘는 변까지의 거리가 다 같은 거야. 변까지. 결국 기본적으로 원의 성질이 뭐기 때문에? 반지름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겠지? 이 작도법은 그치, 각이등분선의 교점이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관련 공식으로는 각이등분선 정리라고 그래서 AB 대 AC는 BD 대 CD라는 공식이 하나 있다고. 오케이? 됐지? 거기 190쪽에 보면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게 있거든. 이 공식을 알아야 돼, 일단. 기본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 AB점을 M 대 N으로 안쪽으로 나누면 이걸 내분한다고 하거든? 여기 좌표가 X1, Y1이고, 이 X2, Y2면, 요 내분한 요 점의 좌표는 P라고 하면, MN을 더해서 분모에 깔아. 그리고 이 크로스해서 곱해. M이랑 이렇게 곱하고 N이랑 얘랑 곱하면 돼. 그럼 MX2, NX1이야. 이거 똑같은 짓을 Y도 똑같이 하면 돼. Y도 똑같이 M 더하기 N분의 MY2, NY1 이렇게. 이게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번에는 M 대 N으로 외분한 점이 있을 수 있거든? 외분한 점은 바깥으로 가는 거야. M 대 N으로. 이게 똑같은데 아까랑 어떻게 보면 구하는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음. M이랑 N을 이번엔 빼, 근데. 그리고 똑같아. M, X2, N, X1을 빼. 그럼 아까랑 공식만 넣고 비교하면 중간에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뀌었지. 기본적인 패턴은 똑같아. Y도 똑같이 M, Y2 빼기 N, Y1 이렇게. 이건 두 개 다 필히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 뭐 얘기 나온 김에 중점 좌표 어떻게 보기? 그 지금 반으로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지. 무게중심은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돼. 우리 배운 적은 없지만 4개짜리 무게중심 이런 건 어떻게 구할 것 같아? 응. 네 개짜리는 다 더해서 4로 나누면 된다고. 맞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럼 이걸 이제 계산을 좀 해볼게. 193번. 193쪽. 자, 이거 그냥 계산하는 거 연습할 거야. 어, 2대3으로 내분하지. 그럼 여기 이렇게 써봐. 그냥 A의 좌표 여기다 써놓고, B의 좌표 이렇게 써놓으면 덜 헷갈려. 5분의 2랑 3이랑 곱한 거에 3이랑 8이랑 곱한 걸 더하면 돼. 됐지? 5분의 2랑 9랑 곱한 거에서 3이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한 걸 더하면 돼. 그럼 이게 아마 6,3 이렇게 나올 거야. 됐지? 이걸 2대3으로 외분하라 그랬거든? 외분하면, 자, 2대3으로 외분하고, 좌표가 8, 마이너스 1과 3, 9를 2대3으로 외분할 거야. 그럼 똑같아. 아니야. n 빼기 아니야. 이거 분해. 여기에서 24. 여기에서 플러스 3 되지. 그럼 이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8에서 18, 마이너스 21. 이렇게 될 거라고. 그냥 공식만 구하면 되지 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PQ의 좌표가 각각 나왔네. 그리고 PQ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그럼 12제곱. 빼서 제곱, 빼서 제곱하면 루트 씌우면 되잖아. 12제곱하고 24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되지. 이거 아마 12루트 5 나올 거야. 오케이? 됐지. 자, 이렇게 공식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문제될 게 전혀 없는 파트. 자, 그리고 뭐 특별하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194쪽 내용도 그냥 공식 갖다 쓰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 공식 갖다 쓰는 내용. 이걸로 내분하는 점이랬지. 그럼 내분이면 여기 써놔봐봐. 이거 안 헷갈리면 위에다 이렇게 써놓고 하면 덜 헷갈리더라고. 둘이 더하면 어차피 1이지.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됐죠? 둘이 더하면 1, 얘랑 얘랑 곱하고,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하고. 됐죠? 그럼 좌표가 굳이 따지면 3t 빼기 6, 4 빼기 6t야. 이게 어디 있대? 2, 4분면이 어디인데? 여기잖아. x는 그럼 뭐고? 음수고, y 값은 양수. 그럼 t는 2보다는 작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t가 3분의 2보다도 작아야 되지. 아닌가? 그럼 계산 잘못한 건데, 이건 답이 안 나오는데, 이러면? 3분의 2가 작은 게 아니라 맞는데. 그럼 t는 2보다도 작고 3분의 2보다도 작아야 되잖아. 그럼 3분의 2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무조건 뭐보단 커야 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고 했을 때 0보단 커야 되거든? 그럼 1 빼기 t도 0보다 커야 되고 t도 0보다 커야 돼서 t는 기본적으로 0이랑 1 사이를 만족하는 상태에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0이랑 3분의 2 사이가 되는 것 같긴 해. 내가 지금 제대로 계산한 게 맞으면 말이야. 근데 앞만 봐도 보통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진 않거든.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잠깐만 있어봐봐. 마이너스 6 플러스 6t 마이너스 3t 4 빼기 4t 마이너스 2t. 그러면 3t 빼기 6 4 빼기 6t. 그치? 아까 전에 이거는 음수고 이건 양수고. 맞는데? 맞네. 맞아. 문제 없음. 됐지? 자, 195쪽에 별표 빵빵빵. 사실 그냥 지금처럼 그냥 내분점 구하세요 이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
그냥 공식이고 계산인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공식 문제 풀라고는 얘기 잘 안 하고 195쪽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 195쪽에 있는 거. 자, 근데 어느 정도는 뭘 좀 해봐야 돼. 어느 정도는 그래프를 그려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대충 썰 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서 가져야 된다고. 오케이? 그럼 봐봐. AB랑 4BC랑 같대지. 만약 AB가 여기 있다고 쳐. 오케이? 만약이야. 내가 지금 그래프를 제대로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BC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되지. 근데 이건 너무 만약이니까 좀 제대로 그리자. 지금 보니까 A의 좌표랑 C의 좌표는 나름 나와 있네. A의 좌표는 4,12. C의 좌표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지? 네. 그럼 여기 AC인데 AB랑 4BC랑 같대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기 B가 여기 있으면 AB가 BC 4배랑 같아야 된다. AB가 4BC랑 같으려면. 그럼 이게 결국 4대1이지. B의 정체는 뭐야? AB의 4대1, 5대1 내분자. 정확하게 해야 돼. 1, 4잖아, 이거. CA를 AC로 할 거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CA를 1대4로 내분한 거야. 그림을 그리면. 그리고 이쪽 방향 말고 어느 쪽 방향으로도 갈 수 있음. 이게 4대1이 되려면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요 사이즈에 요 사이즈가 4배인 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 B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BC 4배 하면 요게 4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가면 이번엔 B의 정체는 뭐야? 5대1 내분자. 아니지. 4대 1이지. 그러면 누구를? AC로 할 거야, 이번에? AC를 4대 1로 외분한 거지. 이런 두 개의 답이 나올 수 있을걸? 맞지? 아, 네. 근데 문제에서 정확하게 뭐라 그랬어? 물어본 게. 선분 AB의, 여기 아까 AB였거든? AB의 연장선 위에 있는 점 C니까, 아니야. AB의 연장선 위에 있는 C잖아. AB를 늘렸을 때 바깥에 있어야 되잖아. 아, 좀 비슷한데. AB의 연장선. 이게 만약에 여기를 B라고 치면 AB의 연장선이 아니라 AB 안쪽에 있지, C가. 그럼 여기를 물어본 거야, 결국. 그럼 계산해볼까? 자, 1대4로 이제 C를 먼저 적어놔. 여기다가 C가 마이너스 1, 2. A가 4,12거든? 1대4로 내분하면 5분의 1대4면 요렇게 4에 마이너스 4지. 어쩐지 왠지 여기 같더라. 자, 5분의 1이랑 12, 4랑 2지. 맞지? 그럼 0,4가 답으로 나와. 오케이? 괜찮니? 어느 정도는 뭘 좀 해봐야 돼. 그림을 좀 그려봐야 얘기가 된다고. 대충 풀어갖고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먼저 좀 쉬운 걸 풀고 풀었어야 되는데 어려운 걸 먼저 풀어버렸구나. 3-1번을 먼저 또 3-1번 다시 봐볼게. 자,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면 좋아. 사실 안 그려도 상관없긴 한데, 그리고 그릴 때 너무 디테일하게 안 그려도 돼. 6,1, 0,5. AB의 연장선. 그리고 AB의 연장선 위에 누구? C가 있는데, 연장선이니까 바깥에 있다는 얘기야. 3AB랑 BC랑 같대. AB 3배 한 거랑 C 2배 한 거랑 같대. 그럼 이걸 2배, 3배에서 여기 어떤 점이 있다고 쳐봐봐. 그거랑 누구랑 같아? 쏘리. 이게 아니고, 이거 그냥 헷갈리니까 이거 AB의 길이를 2라고 하자. BC의 길이는 얼마?
BC면 3이지. 그래야 맞잖아. 아, 네. 맞지? 그럼 AB의 길이 2배 한데 BC가 있어야 돼. 그럼 3배가 되려면 어디가 있으면 돼? 일단 이쪽에도 있을 수 있긴 하거든? AB의 길이를 2라고, 이걸 만약 2라고 쳐봐봐. 그럼 BC의 길이는 3이라며. 그럼 사이즈만 치면 한 이 정도 3 될 거 아니야. 여기 C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동의하니 맞니 봐봐. 네. AB의 길이가 2면 BC의 길이가 3이 되는 저 동네. 그러면 C의 정체는 뭐야? 5대 3으로 외분한 점이야. 자, 누구를? A, B를 5대 3으로 외분한 점이라고. 오케이? 그럼 A가 6,1, B가 0,5지. 됐지? 6,1, 0,5를 5대 3으로 외분하면 5 빼기 3분의 0에서 18 뺀 거지. 그리고 5 빼기 3분의 25에서 3 빼면 되지.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9분의 20이니까 11. 마이너스 9,11이 나온다고. 됐지? 괜찮아? 응.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필수예제 좀 쪼르륵 풀어봐봐. 필수예제 1, 2, 3번. 얼마나 공부 제대로 했는지 볼까? 중학교 과정. 평행사변형의 특징 뭘까? 응? 뭐라고? 그건 나도 잘 몰라. 변의 평행하지 뭐. 변의 길이도 같고. 자, 그럼 좀 줄일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특징. 서로 2등분해. 마름모의 대각선의 특징. 수직 2등분해. 됐어. 자, A, B, C, D가 있는데 얘네들 마름모래.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서로 2등분은 2등분인데 수직 2등분 해야 돼. 오케이? 내 맘대로 그냥 막 그려놓을게. 위치는 안 맞아. 내가 지금 맘대로 그린 거라서. AC의 중점이랑 BD의 중점이 서로 어떻게 돼야 돼? 같은 동네여야 되지. 그럼 AC의 중점은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B지. 그리고 0이지. 이것과 BD의 중점이 2분의 A 더하기 2. 이게 같아야 된다. 그럼 어차피 0, 0은 무조건 같으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A 더하기 2랑 같다라는 식 하나가 나오지. 두 번째, 수직이어야 되지. 수직. 그러니까 이거 좀 사실 내용을 조금 더 배워야 돼. 원래는 직선의 방정식까지 배워야 얘기가 좀 돼. 수직이려면 얘의 기울기랑 얘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AC의 기울기랑 BD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아니면 좀 귀찮게 풀려면 이 길이랑 같다 뭐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거든. 예를 들면 AB의 길이랑 AD의 길이랑 같다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여기서는. 이걸로 풀게. 이건 어차피 뒤에 나오는 개념이니까. 네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AD의 길이는 이 봐봐. 4제곱 2제곱이지. 이게 누구랑 같냐면 A, B랑 똑같지. 그러면 A 플러스 2제곱 4제곱 같지? 그럼 A가 0? 근데 A가 0이 아닌데 이거 A가 0보다 작다 그랬는데 넘기면 A가 0은 아니고 A 플러스 2의 제곱이 4랑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A 플러스 4A가 0이잖아. A는 0 아니면 마이너스 4잖아. 0 아니고 마이너스 4겠지. A가 마이너스 4면 B가 0이네. 됐지? 마름모의 특징만 가지고 푼 거야. 자, 그리고 각이등분선 정리라는 내용이 있어. 각이등분선 정리. 그게 뭐냐면 뭐 복습 겸해서 잠깐 한 번만 더 봐보면
중2 때 배우는 건데 각 2등분 하잖아? 그럼 비례식이 하나 나와. AB 대 AC는 BD 대 요 비례식이 하나 나오고, 그 각 2등분 말고 중점 연결하면 나오는 공식도 하나 있거든. 요거는 뭐 있어?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AM제곱 더하기 BM제곱의 2배다라는 식까지. 아무튼 요 두 개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걸 토대로 5-1번 197쪽에 5-1번 한번 봐볼게. 자, 일단은 5,0부터 마이너스 7,5까지 거리 구하잖아?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12제곱, 5제곱 하면 13 나와. 얘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3제곱, 4제곱 하면 5 나오고. 질문, D의 정체가 뭐게? 이게 13대 5고 이게 각을 2등분 했으니까 여기도 비율이 13대 5지. 그럼 D는 BC를 13대 5로 내분한 점이야. 오케이? 그러면 BC 써봐봐. 그냥 13대 바로 가자. 13 더하기 5분의 13이랑 C의 좌표랑 곱해야 되거든. 26 5랑 B의 좌표 마이너스 35 됐죠? 그리고 13 더하기 5분의 13이랑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2 5랑 2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좌표가 18분의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18분의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됐죠?